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경희대가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희대 발표를 보니까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이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기회 전형 2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고른기회 전형 2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등 그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가 되는 수시 전형이죠. 이 밖에 다른 대학들도 이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중에서 피해 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이 4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석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요즘 고3 교실을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수능 공부에 지장이 생기니까 균형 감각 가지고 계획성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입시계의 아이돌이십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요, 수시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거꾸로 본다고 하면 수능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분명히 수능이 지금 100일 앞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시에 대한 준비보다 수능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거니까 수시의 결과는 수능이 보장하고 또 정시의 결과를 보장하는 건 수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시면서 수능 중심의 어떤 중심축을 잃지 말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많은 학교들이 빠르면 이번 주, 그다음에 늦으면 다음 주쯤엔 이제 여름방학에 접어들 텐데요. 아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 수능과 또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여름방학 열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기 참 중요합니다. 잘 보내야 되겠죠.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준비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 이번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2일 화요일 또 24일 목요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 있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머니? 네. 중고 통장 전문가를 지원하는 다문화 가정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말고 상담 신청하게 되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도 봤고요. 네. 다시 보기로도 좀 많이 봤는데요. 네. 도움 많이 돼서 저도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한국에 언제 오신 건가요? 저는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전화 주셨는데요. 한국 네. 입시 제도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렇죠. 대학 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갖고요. 오히려 네.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아이들을 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땐 전화를 참 잘 주셨는데 지금 아마 네. 어머님이 지금 지원하시는 그런 대학과 수시 전형에서 좀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좀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조절을 해서 결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입니다. 먼저 성적을 볼 텐데요.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을 볼 텐데요. 국어가 5등급이고요. 수학이 5등급, 영어가 7등급, 사회가 8등급이고 전문 교과를 이수했기 때문에 전문 교과가 5.5등급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했을 때 6.14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볼 텐데요. 국어는 64 등급을 좀 반복하고 있고요. 수학은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6등급에서 좀 8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 지난 6월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를 봤는데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경제는 3등급, 사회문화 5등급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성적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3월과 6월에 시험을 비교하도록 할 텐데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떨어졌고요. 네. 수학은 2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경제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친구한테는 비교과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교내 활동을 본다고 하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학급 보완 활동을 열심히 했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게 보여지고요. 또 2학년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형태의 지금 교내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활동을 볼 텐데요. 일단 딱 보시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 일단 두드러지고요. 또 네네.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고요. 또 특히 다문화 카페에서 번역 자원봉사를 오래 했다는 것이 지금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수상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가 중국어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그쪽 분야로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어 관련의 상들을 많이 받고 있고 교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중국어 관련 수상 실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내신 성적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영어와 수학의 경우 100분위가 93%인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영역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입니다. 자, 먼저 우리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머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 우리 아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가 가장 궁금한 요소였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 성적을 말씀드리면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볼 텐데 국어, 수학, 영어랑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어의 누적 백분위는 3위 92.20%니까 8%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할 때 사회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해갖고요. 88%가 나오니까 한 상위 12%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향후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친구의 다른 좀 형태를 보고 성적을 좀 분석할 텐데 네. 제가 볼 땐 좀 평가할 부분도 있고요. 좀 보완할 점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가할 점과 보완할 점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전형 선택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지금 어머님은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도 쓰겠다. 그리고 이제 사배자 전형을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전형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강점이 있는 전형이 있으니까 그 전형으로 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의 경쟁력이 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이 꾸준하게 있고 또 전공 관련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강점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지금 속에서나 그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가 이 정도 성적대라고 한다면 보통 논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논술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네, 혹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수많은 대학들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친구한테 맞는 대학을 정해서 맞춤형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이따 추천 전형 들어보시고 나서 그 대학 중심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까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중국어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에서 강점이 있죠.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궁금해. 논술 준비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족합니다. 교과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멈췄네요.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6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60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우리 학생이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세종대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경우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세 개의 대학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희대학교를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친구의 성적을 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과에 지원을 희망하는데, 선발 인원이 늘긴 늘었지만 일단 1단계 통과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럼 이유를 쭉 드릴 텐데,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지원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경쟁자들이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일반적으로 특목고 합격자가 특목생이 지원한다고 해도 합격자 평균이 내신 4등급선이기 때문에 좀 네. 친구로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이제 도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원은 가능하고요. 전년도에 이제 합격자가 나온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경희대의 가장 큰 특성의 변화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제출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자소서랑 추천서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는 지원을 희망한다고 하면 자소서를 좀 꼼꼼히 꾸미시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교사 추천서를 내는 친구도 있고 내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친구는 서류의 강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의 추천서를 좀 받아갖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학은 세종대학교인데요. 지금 사회기여자 전형에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전형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네.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회기여자 전형이나 배려자 전형은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강점이 서류의 화려함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금 친구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세종대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친구니까 네. 오히려 정시까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친구가 못 간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네. 전략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고요. 또 선발 인원 보시면 2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5배수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유리하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경쟁률이 한 20대 1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친구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지금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학교 생활 충실도가 있고 또 전공에 관련된 소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친구가 이제 학생부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네. 서류에서 학생부의 학력, 다시 말하면 학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치되는 언급이 있어야지만 본인의 불리한 내신을 좀 극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이 수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아까 친구의 어떤 성적을 정확히 좀 분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수학, 영어를 잘하는 강점이 있고 네. 일반적으로 수학, 영어를 가장 못합니다. 근데 지금 친구는 수학, 영어를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학에 지원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로드맵을 좀 보시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가 모의고사 지금 6월 기준인데요.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봤을 때 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여대인데 제가 볼 땐 지금 친구가 다른 거에 비해 사회탐구 성적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네. 대학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건데 사탐 성적은 좀 관리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성적을 좀 올려서 지금과 같은 영어, 수학 성적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더 높은 대학의 지원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학생부의 교과 경쟁력이 있는가 할 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학생부의 비교과 성적은 어떠한가 봤을 때 친구가 중국어 관련 어떠한 소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 관련 활동 내역이 일정하게 있는데 확실한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 봤을 때 오히려 학생부 종합도 있지만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더욱더 친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상영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남영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논술 전형을 지금 유리한 전형의 하나로 추천해 주셨는데 올해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는 그 대학별로 유형을, 논술 문제 유형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는 학과가 인문계열 학과이냐, 상경계열 학과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경계열 학과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수리 논술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별 유형 분류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또 내가 강점이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정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이제 가장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논술 문제와 제시문 분석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그 자기 임의대로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그런 답안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서 꼼꼼하게 그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거기에서 앞으로 그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리성을 갖추려면 개요가 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 작성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네. 뭐 많은 대학들이 거의 50대 1을 육박하는 그런 어떤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너도 나도 논술 전형을 지원하다 보니까 너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왠지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요. 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사실은 합격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할 때 이제 최저 기준 충족 등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갖춰서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보고 또 한 번에 이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그 적합한 수시 전형은 어떤 게 있을지 추천 전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친구가 좀 강점을 좀 살리는 부분도 있고요. 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지원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 사실상 떨어진 친구들이 훨씬 많은 전형이 논술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좀 지원하기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갖고 지원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학은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인데요.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으로 보는데 교과랑 비교과랑 여러 가지 요소를 봅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 100인데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두 네. 번째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친구가 면접에 대한 상대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따라서 좀 준비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대학교 건국대학교인데요. 논술로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내 친구는 지금 강점이 수학과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열을 쓰지 마시고 상경계열을 지원하셔갖고 수리 논제가 나오는 상경계열을 지원했을 때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대학은 경희대학교인데요. 일단 추천 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수리 논술도 나오지만 영어 제시문까지 등장을 하니까 친구의 장점을 최대한 할 수 있고요. 또 내신, 경희대학교 내신 계산법상으로 보면 친구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적정 범위 내에서 과를 조절한 거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땐 꼭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의 일반 전형, 다시 말하면 논술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나의 학생의 강점은 지금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것과 수학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화여대가 경쟁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3등급 2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사회과학대를 쓸 경우에는 경제 관련 수리 논제가 나오는데 지금 친구는 수학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 또 사회 과목을 경제를 이수했기 때문에 네. 친구가 쓰기엔 굉장히 좋은 거고 더 하나 또 제2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제2 외국어를 사회탐구 한 과목이랑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친구로서 모든 게 마저 떨어지는 그런 전형이니까 다른 대학 논술도 중요하지만 이화여대 논술 문제에 대한 좀 많은 투자를 하셔갖고 결과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없는 한 대학만 더 찝어드릴 텐데 같은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인재 전형이 원래 재작년에 많이 뽑다가 작년도에 인원수가 줄었고요. 올해부터 다시 많이 뽑고 있는데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친구가 학생부 성적 때문에 지금 지원을 꺼려하는 건데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만 학생부 산출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정성평가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도지원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까지 추천 전형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도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까지 좀 길게 보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통상 전문가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정시에 유리하므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고 논술 전형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서는 국민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서울여대입니다. 추천 전형은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논술 전형으로는 건국대 상경대학, 경희대 무역학과,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을 추천해드립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12,352명이 늘어난 59,284명입니다. 네. 이는 전체 수시 모집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학별로 워낙에 좀 다양한 그 평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 희망대학의 평가 방법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류 평가 비중이 강화된 학교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DKU 전형을 살펴보면요. 2단계 면접을 폐지하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서류 평가만으로 일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도 2단계 서류 반영을 40%에서 60%로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울과기대는 1단계를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했던 것을 교과와 서류를 합산하는 전형으로 전형 설계를 했고요. 또 숙명여대도 2단계에서 서류 평가의 비율을 30%, 40%로 올렸다는 점, 그리고 외대는 한국외대는 2단계 서류 평가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학은 이제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역시 받지 않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85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평가가 강화된 학교를 지원할 때는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더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그런가 하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의 그 전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그리고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등은 지난해와 달리 활동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또 활동보고서를 받는 서강대의 경우에는 A4 용지 10장 이내의 분량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5페이지 분량으로 줄이는 등 지난해와는 달라진 점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부상에 기록된 내용을 더 꼼꼼히 보겠다는 분석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교내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우리 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 등 전공 적합성이 학생부에 잘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더 자기소개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공통문항을 제외한 그 4번 자율문항에 대해서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4번 자율문항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자율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한 50개, 대학의 50개 대학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내용은 학원 및 진로 계획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네. 경희대는 1,500자 이내의 분량으로 학원 및 진로 계획 그리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등을 요구하는 문항이고요. 부산대와 광운대, 숭실대 등 8개 대학은 학원 및 진로 계획과 지원 동기를 서술하고요. 또 학원 및 진로 계획만을 요구한 대학은 홍익대와 성신여대, 한국외대 등 11개 대학이고요. 진로 계획과 지원 동기를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 그 평가 방법이나 특징들을 미리미리 우리 학생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 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부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고3이죠, 학생이. 고3이요. 고3. 네, 네. 남자이고 이과예요. 그렇군요. 우리 네. 학생 요즘에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대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시험 보고 7월 달까지 시험 봤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 나서 좀 자신감을 아이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좋네요.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정확하게 그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네.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네. 올해 이제 고3 담임이라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할 기회가 좀 많은데요. 네, 네. 어머님들 보시면 궁금한 것도 좀 많고 또 불안해 하시는 것도 많고 그런데 맞아요. 또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맞아요. 어머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제분을 두셔서 걱정은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걱정돼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서류를 다 봤을 때
얘가 지금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데요. 네.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지를 사실은 조금 막연해서요. 네. 네, 어머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평균 성적인데요. 국어 1.5등급, 수학 1.25등급, 영어는 1등급이고요. 과학은 1.625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이 1.34등급입니다. 자, 학년별 추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등급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2등급으로 약간 내려갔다가 1등급으로 다시 올라왔고,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A형 선택에 100분이 96의 1등급, 수학 B형 선택에 96의 1등급이고요. 영어는 100분이 93의 2등급, 그다음에 과탐은 물리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는데 각각 4등급과 2등급입니다. 네. 자, 3월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지금 1등급으로 그대로, 수학도 마찬가지 1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지금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한 모습이고요.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자, 교내 활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과학반, 수리 토론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봉사 시간 49시간 있었고요. 1학년하고 2학년에 이제 방과 후 수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 우주과학 캠프 또는 전공 체험 교실, 그다음에 또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융합과학 청소년 스쿨 등 그런 어떤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 영어와 한문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학업 성적 우수상, 또 경제 창의력 경시대회 금상을 수상했었고, 또 2학년에는 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동상, 그다음에 과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에서 각각 장려상, 그다음에 학력 향상상을 문학 과목에서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입니다. 이제 1지망으로는 경찰대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미 원서는 접수한 상황이고, 네. 2지망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3지망은 카이스트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을 역시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와 수학에서 100분위가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96%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상위권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교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 이제 매우 우수한 편, 전 교과가 고르게 좀 우수한 편이고요. 수학과 이제 영어의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고, 또 국어와 과학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 학년별 추이를 보면 이제 1학년에서는 쭉 성적이 좋다가 2학년 1학기 때 지금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약간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학년 2학기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또 3학년 1학기 때 그러한 어떤 그 상승분들을 쭉 이어갈 수만 있다면 아마 의미 있는 교과 성적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방과 후 수강 기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방과 후 수강 기록이 뭐 많은 학교에서 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 때문에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이 그 방과 후 수강 기록을 보면 국어 과목에서도 또 수학 과목에서도 약간 그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기초 과정을 이수했으면 그 다음에 또 심화 과정을 이수하는 그렇게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는 그 이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또 그것이 이제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자기두조적인 학습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나중에 그 서류에서 조금 더 강점으로 구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없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공부를 학교에서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교과 부분과 관련돼서 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국어와 수학과 영어의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이제 과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인데 전년도 3월과 비교했을 때 이제 각각 1등급이었다 하더라도 백분위가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또 상위권 반수생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또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떤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살펴보시면 고려대학교의 약간 하위권 대학, 그다음에 서강대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과탐 과목을 2 과목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머님 과학 2를 선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가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좀 자신 없어 해요. 네, 그 탐구를, 탐구가 조금 취약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국수형이 좀 강하고 이제 과탐이 좀 약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울대 이제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전략을 정시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 보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이런 학생으로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 공부에 우선적으로 치중하면서 그다음에 계열이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어떤 경시대회라든가 교내 활동 또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게 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어떤 학교 생활을 해나간 학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하고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시대회 성적이 있었습니다. 입상 성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높은 등위는 아니지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필요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방과후 학교와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준비 과정 또 노력 과정을 서류를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다면 뭐 높은 등위가 아니더라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울대 일반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말씀해주셨지만 그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또 성적 향상을 해 나간 과정이 참 돋보이는 모범적인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공과대학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수한 내신 바탕으로 지금 초반에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좀 더 보여줘. 전공 활동과 독서 기록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고민됩니다. 명확한 진로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75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7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5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된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은 매우 성실하게 학교 생활했던 것 같고요. 또 네. 모범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인데 조금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을 포함한 모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아직까지 지금 그냥 서울대 공과대학이다. 라고 하는데 공과대학에 뭐 공통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 학과에 조금 더 전공 적합도 또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본인 그 학생부 상에 기록되어진 부분 중에서 가장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학생부 기록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공과대학보다는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관련 경시대회 성적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구과학 과목 성적도 좀 우수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보다 그냥 막연한 공과대학보다는 지구환경과학부 쪽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서 아주 두드러진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3학년 1학기에서 지금
되고 그 상승세에 있는 그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하고 이제 과학에서의 완벽한 성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학, 과학 능력을 좀 입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경시대회 입상 성적이 장려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학년에서도 충분히 아마 경시대에 참가를 할 수 있었을 테고, 관련 과목에 있어서 그 장려상 이상의 어떤 수상 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잠재력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위가 상승된 경시대 성적이 있으면 좀 도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독서 기록. 그러니까 1번과 이제 연계해 지어야 되는데요. 일단 본인이 어떤 가장 적합한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전공과 관련된 또 일치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라든가 독서 기록을 좀 보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과에 대한 조언과 비롯해서 전체적인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서울대학하고 그다음에 경찰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일단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1단계에선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구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는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 그다음에 기타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기타 증빙 서류는 뭐 대학에서 그렇게 원하는 서류가 아니고 자소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서류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관심, 지적 호기심,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학업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좀 강점이 있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적 호기심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서류에서 구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전공 관련 공동 출제 문항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대학인데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 이제 일반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공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 내용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어떤 전체적인 성적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의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향상시킬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자기소개서의 작성과 구술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경찰대학입니다. 이제 경찰대학은 시기적으로 지금 원서 접수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경찰대학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경찰대학은 이제 다른 대학하고 달리 수시 6회에 포함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네. 여름방학부터 일찍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가지고 이제 4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통과제에 의해서 이제 2차 시험,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및 면접 등을 실시하게 되고요. 3차 시험이 이제 최종인데요. 1차 시험 성적 20%와 학생부, 체력 검사, 그다음에 수능이 이제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성적과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전형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 기준은 없고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120명에서 이제 100명이고요.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남학생 비율로 해서 한 8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 2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학과를 정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의 성격은 객관식 오지 선다형입니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단답형, 주관식이 좀 포함될 수 있고요.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지금 아마 국수형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원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최종 경쟁률이 59대 1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합격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 시험을 통과해서 2차 시험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수능 성적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100분위가 한 10 이상은 올라가야지만 경찰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과학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최저 기준은 이제 2개 영역 등급 합의 4인데요.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요. 앞서 그 유의사항은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전공을 빨리 정하시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 내용을 좀 보완하시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소서 작성과 면접 대비 등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상담을 좀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예, 아니, 잘 들었어요. 제가. 네. 안 그래도 궁금했던 핵심들을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걱정이 네. 많이 되신다고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네. 걱정 좀 더셨어요? 예, 근데 저기 한 가지 마지막에 네. 연세대 아까 무슨 전형이라고 그랬죠? 학업 우수자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교 활동 우수자 네. 전형. 네. 예.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네, 좋은 네.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대 학교를 지원하고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명확한 진로 목표가 필요하고 수학과 과학 능력을 입증할 기록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활동들과 독서 기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지원 시 고려할 사항은 정시에서 서울대 지원 여부에 따라 수시 전략이 바뀐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끝까지 핵심을 잃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외대 영어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